지금 XRP 가격이 왜 이렇게 자꾸 눌리고 있는 걸까요?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걸 아셔야지 나머지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고, 가장 큰 이유는 XRP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 전체 분위기죠.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서 위험한 자산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갔고요. 코인은 여기서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고, 그 중에서도 XRP는 비트코인이 흔들릴 때 더 크게 출렁이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달 어땠죠? 시장 전체 무너지면서 XRP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밀린 바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리플 XRP를 오랜 시간 괴롭혔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소송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작년 당시 리플 쪽이 유리하게 사실상 끝났었고, 근데 문제는 시장이 그 좋은 결말을 이미 몇 년 전부터 미리 반영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소송이 끝났을 때는 살 사람들은 이미 다 사놓은 뒤였었고,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었죠. 좋은 뉴스가 꼭 그 순간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이 조금 얄궂은 사례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리자면은 지금 가격이 눌린 거는 XRP의 쓸모가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거시적인 돈의 흐름이 크고요. 그리고 이미 지나간 재료 탓이 큽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 밑에서 XRP의 쓸모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XRP가 다른 코인들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뭘까요? 대부분의 코인들 사실 뚜렷하게 쓸 데가 없죠. 사람들이 상승할 거라고 믿으니까 상승하는 기대감으로 굴러가는 자산이 많습니다. 근데 XRP는 태어날 때부터 딱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돈을 빠르게 싸게 보내는 거. 지금 전 세계 은행들이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쓰는 방식들 솔직히 낡디 낡았죠. 은행마다 상대 나라에 미리 돈을 넣어준 계좌를 만들어 놓고요. 그 돈으로 송금을 처리합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노스트로 계좌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해외에 미리 묶어둔 비상금과도 같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엄청난 수량의 비상금들이 그냥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이자도 못 버는 돈들을 전 세계 곳곳에 깔아두려는 셈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외 송금할 때 수수료가 비싸고 몇 날 며칠씩 걸리는 진짜 이유겠죠. 지금 리플이 만든 방식이 바로 여기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미리 돈을 깔아두는 대신에 XRP를 중간 다리로 쓰고요. 보낼 때 한 나라 돈을 XRP로 바꾸고요. 받는 쪽에서 다시 그 나라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몇 초 만에 끝나고요. 그래서 해외에 비상금을 묶어둘 필요가 사라지겠죠. 이번 리플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방식으로 은행이 묶어둬야 되는 돈들, 그러니까 유동성 비율을 최대 60% 안팎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전체 수수료가 60%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잠재던 그 비상금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겠습니다. 이 구분은 정확히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획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달러랑 멕시코 페소 구간, 그리고 달러와 필리핀 페소 구간, 여러가지 실제 송금 노선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SBI 레미트라는 대형 송금업체가 2023년부터 이 방식으로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여러가지로서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몇 초 만에 훨씬 더 저렴하게요. 여기까지가 XRP의 기본 뼈대라면 바로 어제 그 위에 큰 벽돌 하나가 더 얹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최신 소식인데요. 이번에 리플이 유럽에서 마이카 정식 인가를 받았죠. 여기서 마이카라는 것은 유럽연합이 새로 만든 가상자산 통합 규정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럽 전체에서 코인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자격증과도 같은 겁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 룩셈부르크라는 나라의 금융당국을 통해서 이번 인가를 받았고, 이 자격증 하나로서 유럽 30개국에서 나라마다 따로 허가받지 않고도 규제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은행이나 큰 기관들, 어떤 기술을 도입할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규제 불확실성이죠.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 정식적인 자격을 갖췄다? 그렇다는 것은 유럽의 은행들이 리플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지금 기관들의 움직임은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상장 지수 펀드, 지금 미국에서 XRP를 담는 상품이 7개까지 늘어났죠. 여기에 들어온 돈이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어가고요. 중요한 건 이 돈이 잠깐 들어왔다 빠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흔들릴 때도 꾸준히 들어왔다는 겁니다. 누가 샀는지도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또 다른 대형은행인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 XRP 상품의 첫 해에만 우리 돈으로 6조에서 13조 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실제 쓰임새까지도 커지고 있는데, 올해 5월달 JP모건, 마스터카드, 그리고 온도라는 회사가 리플과 함께 리플 레저 위에서 미국 국채를 토큰으로 만들어가지고 국경을 넘겨 정상화하는 실험까지도 성공을 시켰는데요. 이게 5초도 안 걸렸어요. 미 국채 같은 진짜 자산들이 XRP 기반 위에서 움직였다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리플 레저 위에 이렇게 토큰으로 올라온 실물자산 규모, 이거 올해 초에 1조 원 돼서요. 지금은 몇 배로 불어나서 5조 원까지 커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모든 게 먼 나라 얘기 같지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4월달 K뱅크가 리플과 손을 잡았죠.
K뱅크가 어떤 은행입니까?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의 유일한 실명 계좌 은행이고, 업비트를 쓰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K뱅크 계좌를 연결해야 되죠. 이용자가 1,500만 명에 달하는 은행입니다. 이 K뱅크가 리플의 기술로서 해외 송금을 실제로 테스트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2단계 검증 중인데 리플이 인수한 펠리세이드라는 지갑 기술을 써서 아랍에미리트, 태국으로 돈을 보내는 노선까지도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K뱅크뿐만이 아니에요. 비슷한 시기에 교보생명 측에서 리플 기술로 국채를 토큰화 만드는 실험에 참여를 했고, 일본 쪽에서 어떻습니까? SBI 리플 아시아가 한국과 일본을 잇는 송금 노선을 연구하겠다. 정확하게 밝혔죠.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은행과 금융회사들 측에서 리플의 결제망 위에 하나씩 올라타고 있다는 거고, 이건 소문이 아니라 K뱅크가 직접적으로 발표하고 여러 가지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만 보면 지금이라도 꼭 매수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좋은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냉정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은행들이 리플과 손잡는다라고 해서 그게 곧바로 XRP를 사는 건 아니죠. 방금 말씀드린 K뱅크도 그렇고, 올해 이뤄진 리플의 파트너십 상당수는 실제 정산을 XRP가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그러니까 값이 1대1로 달러랑 고정된 디지털 달러로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플이 만든 RLUSD 어떻습니까? 스테이블코인이 대표적이죠.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송금하는 그 짧은 순간 값이 출렁이는 자산들을 들고 있기 싫은 거기 때문에 결국에 리플과의 제휴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100% XRP 수요로 직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거는 과도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리플과 연결된 전 세계 은행이 약 300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실제로 XRP를 사서 쓰는 방식을 택한 곳은 대략 10곳 중에 4곳 정도입니다. 나머지 6곳은 XRP를 거치지 않으면서 리플의 메시지 전달망만 쓰고 있어요. 즉 리플이라는 회사의 사업이 잘 되는 거, 그리고 XRP라는 코인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헷갈리시면요, 뉴스는 좋은데 왜 가격은 안 오르나 답답함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XRP는 실제 쓰임새라는 단단한 바닥은 이미 깔아놓은 상태고, 유럽 인가도 받았고 기관 돈도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은행까지 실험에 들어갔어요. 이 방향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 쓰임새가 XRP 가격으로 연결되는 속도는 생각보다 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대신에 XRP를 실제로 쓰는 쪽으로 넘어가고요. 상장 지수 펀드로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 두 가지가 맞물려야지 가격이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쓰임새는 천천히 쌓이되 가격은 그 펀더멘탈을 뒤늦게 따라오는 이런 그림들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에 적어두실 날짜를 하나 드리자면은 미국 의회가 준비 중인 디지털 자산 관련법, 이른바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표결이 이르면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사이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의회가 7월 13일에 다시 문을 열 예정인데요. 국방 관련된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라서 시점이 조금 밀릴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겠지만요. 이 법이 통과만 되면은 그동안 눈치 보던 기관들이 움직일 만한 명분이 생길 거고, 다만 통과 확률을 두고는 이 시장의 전망이 반반 정도로 갈려있다는 점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XRP의 가격은 거시적인 흐름과 이미 지나간 재료 탓에 눌려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 유럽 인가부터 기관 자금 유입돼, 그리고 K뱅크 같은 우리나라 은행의 실험까지도 실제 쓰임새가 조용히 쌓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리플이라는 회사의 성장이랑 XRP라는 코인의 수요는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XRP로 넘어오느냐, 이게 진짜 열쇠겠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뉴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실 때가 아니라요, 이 열쇠가 실제로 돌아가는지를 지켜보실 타이밍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K뱅크 같은 은행이 왜 아직은 XRP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산을 할까요? 그리고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지 이들이 진짜 XRP를 쓰는 쪽으로 넘어오게 될까요? 바로 그 지점에 XRP 가격의 방화쇠가 숨어 있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XRP로 넘어오는 그 조건들 하나하나씩 추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라는 게 상승할 때보다 오히려 하락할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기서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승장은 자신감이 생기죠. 그리고 수익 보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락이 시작되면 어떨까요?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버티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든지 예상보다 더 크게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락에 대해서 생각해두는 습관 자체가 필요한데요. 평단을 관리하고 추가 매수 계획을 세워둔 사람, 그리고 아무런 준비 없이 버티는 사람, 이 차이는 과연 어떨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차이점들이 결국에 수익률의 차이로서 이어지는 이런 경우가 정말로 많았는데요. 정보방에서도 단기 저점에서의 분할 매수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에 좋은 투자자는 상승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락까지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점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보유만 하고 있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요. 건강하게 장기적으로 보유해야지 장기 투자겠죠.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6월달 들어서자마자 암호화폐 시장 무려 6일 연속으로 강력한 낙폭이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 채널 커뮤니티에서는요, 이렇게 폭락하는 시기에도 수익 실현을 낼 수가 있었고 그 비결은 너무나도 단순했었는데요. 이 시장 대비 강력한 종목을 선정을 하면서 여기서 종목을 매수하고 목표 가격을 지정한다. 이 단순한 한 가지 원칙대로 진행을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힘은요, 남들 손실 보는 폭락장에서 오히려 수익을 봐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되어줬습니다. 실제로 6월 1일 진입했었던 파이버스라는 코인은요, 업비트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닥 자체를 견고하게 지켜주는 모습들이 있었고, 제가 가장 눈여겨보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 폭락장에서 시장 대비 강력한 흐름이 확인됐죠. 오히려 강력한 매수세까지도 들어오는 흐름 감지되자마자 커뮤니티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이 추천드린 지 불과 6시간 만에 강력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빠르게 수익 안겨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 제가 눈여보고 있는 테마가 바로 웹3 테마, 그리고 AI, 인공지능 테마, 이렇게 두 개를 보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2026년 하반기 이 강력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따로 포트폴리오에 만들어가지고 매일매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익 본 아캄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하락했을 때가 매수 타점이었어요. 이렇게 흐름이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음봉에서 매수해가지고 오히려 양봉에서 팔고 나오는 이런 스킬들이 유효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수익에 성공을 했었고, 카이트 코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AI 테마로서 이렇게 하락했을 때 매수가 들어가서 오히려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할지라도요, 욕심보다는 현실적인 대응으로서 목표로 잡게 되신다면 시장의 반등 국면, 그리고 단기 알트코인들 목표로 진입하신다면 큰 어려움 같은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자주 매수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수익이 잘 난다? 이건 아닙니다.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나만의 방법들을 찾으셨다면요, 그냥 그 방법을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내 생각보다 시장 자체가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하시다면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께서는 저희 채널 커뮤니티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도 좋으실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요.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영상 보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